가게사는 증시 깍두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겨우 이틀 빠졌을 뿐인데 네. 들을 빼앗긴 듯한 느낌입니다. 저도 그러네요. 약 올라. 네, 법문 오겠죠. 그러나 오늘 빠진 주식을 제가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오래 들고 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30% 수익 났다고 팔 마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갑니다. 네. 흠씬 얻어 맞았어요. 야, 깊은 총알 들어오네 진짜. 이럴 때 뭐 추가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또 매수할 기회로 활용을 그렇죠. 했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저 이제 현금화를 시켰는데 조금 덜 했다는 게 아쉬울 뿐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뭐 코스피는 0.23%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0.76% 하락했습니다. 예, 이틀 연속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오늘 수급은 큰 특징이 없는데요. 개인은 코스피에서 330억 매수, 코스닥은 1000억 매수했고요. 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50억 매도, 코스닥에서 100억 매수, 기관은 코스피에서 150억 매도, 코스닥에서 1000억 매도. 약간 몇백억 단위는 이제 좀 너무 귀엽네요. 귀엽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댓글 네. 댓글 또 시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상해야죠. 네, 일단 댓글. 어저께 선정되신 분은 이제 네. 오늘 이제 발송을 할 예정이고요. 네. 주소 보내오셨나요? 예, 네. 이메일 주셔가지고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뽑을 거냐면 제가 하나 뽑고 우리 나침반님이 하나 뽑아서 가위바위보 이기는 쪽으로 다 몰아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오늘. 네. 일단 하나씩 뽑았죠. 네, 오늘. 뽑았죠. 먼저 뭐 발표하시겠습니까? 일단 두 내용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저께 저희가 뭐 앉은 키 요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뭐 키가 뭐 앉은 키가 크시다. 근데 성 키는 제가 더 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오갔었는데 그 관련해서 댓글을 제가 뽑은 게 캅원 리 님이 롱숏 포지션에 좋아다. 그걸 그렇게 해석했구나. 네, 이렇게 해석을 나는, 하셨어요. 볼록 렌즈는 오목 렌즈에 좋아하다 이렇게 읽었는데 롱숏 포지션에 좋아. 네. 롱숏 포지션에 좋아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재밌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했는데 비슷비슷한 건 맞는데 제일 눈에 빨리 띄어서 MJ 깡이라는 분께서 생긴 건 연예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쉬지 않고 1초도 안 돼서 1초도 안 돼서 그렇죠. 너무 망설임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진행하느라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이 동감을 해준 거지. 내 마음을 알아준 거지.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네. 너무 빨리 대답했나? 약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면 본능적으로 나오네. 본능적으로. 근데 그치? 다 댓글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야 그렇죠 하고 0.3초 정도 만에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고 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평소에. 제가 좀 반응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머리심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 킹카였습니다. 킹카라는 거 압니까? 상당히 올드한 단어네요. 우리 때는 킹카냐 이렇게 불렀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때 야 너 완전 킹카 이런 얘기도 한때는 들었던 사람입니다. 네. 멋있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 자, 가위바위보 빨리 가.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롱숏 포지션에 좋아. 한 명은 생긴 건 연예인 MJ 강님. 자, 가위바위보. 이건 뭐 이겼다 그렇게 좋아하지 내가? 네. 그러게 자, 뭔가 이기면 정말 좋은 거죠. MJ 강님 KANGGG MJ 강님 메일로 저희 이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번호하고 그러면 네 여기 어디야 맨날 까먹어. 북스토리에서 나온 경제적 해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바로 들어가면요. 일단 FOMC 마무리가 되어서 요거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 뭐 혹시나 했지만 뭐 역시나로 끝났다 이런 리포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네, 동감합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박상현 연구원의 리포트이고요. 네. 파월 의장은 물가 압력이 여전히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를 했고요. 그 이유로 고용시장에서 서비스직 노동자의 고용 회복이 느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언제쯤 연준이 정책 기조 전환 시그널을 내비칠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관건인데 첫 번째는 집단 면역 달성, 두 번째는 서비스업 고용시장 정상화 시점 그 두 가지가 충족이 좀 돼야겠죠. 첫 번째 집단 면역 진입
6월에서 7월 경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비스업 고용 정상화는 아무리 빨라도 10월에서 11월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 7월 FOMC보다는 9월이나 이제 11월 FOMC에서 정책 전환 시그널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 주었고요. 네. 아직 그 연준의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 달러 가치는 이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바이든의 인프라 부양책이 2분기 말에서 3분기쯤 구체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의 원자재 강세도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추가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메리츠의 이승훈 연구원 리포트도 보면요. 테이퍼링 시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률이 80% 수준에 도달할 3분기 중 논의를 개시할 것이다. 그리고 12월이나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금리 인상 시점은 물론 2023년 말이라는 기존의 견해는 유지를 했습니다. 네. 2023년 말까지 과열 없이 가면 그렇죠. 그때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뭐 금리 그럼- 인상만 늦게 한다면 뭐 그럼 저희는 되게 땡큐죠. 예, 그렇죠. 테이퍼링은 처음 나왔을 때는 좀 뭐 충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시장이 야. 적응해가지 않을까요? 2023년에만 금리 올리면 재산 몇 배로 읽을 수 있겠는데 느낌에. 아 죄송합니다. 네. 네. 느낌일 뿐입니다. 느낌일 뿐이에요. 네, 네. 예, 그리고 중국 철강 소식입니다. 예, 네. 증치세 환급 어제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의 이제 철강 및 비철금속 원자재 수입 관세는 내리고 수출 관세는 높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 수입 관세를 내림으로써 이제 수입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자국에 이제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수출 관세는 높이면서 이제 많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열연, 냉연, 철근, 그리고 선재, 도금 강판 등의 146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환급세율 원래 13%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 폐지했습니다. 빵으로 만들었고요.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 철강업체는 조금 불리해지겠죠.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철강업체는 유리해집니다. 네, 예, 유리해지죠. 덕분에 오늘 철강업체들 많이 또 올랐는데 올랐어. 현대 BNG 스틸 여기는 심지어 상한가를 갔고요. 와, 씨. 휴스틸은 16%, 동양철관 15%, 포스코 네. 강판 와 포스코 강판은 뭐 계속 오릅니다. 9% 올랐고요. 어제 하루 세아제당도 빠진 거죠. 8%. 어제 많이 올랐던 거 빠졌으니까. 네, 뭐 잠깐 쉬었습니다. 어제는 뭐 장도 안 좋았고, 네. 네, 잘 오르네요. 야, 오늘 철강 진짜. 업종도 1.7%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SK IET 드디어 이제 오늘 일반 청약 마감을 했습니다. 예, 여기 임직원들이 218명이라고 하는데요. 얼마 안 되네요. 예, 굉장히 적죠. 근데 우리 사주로 1인당 21억 원 정도씩 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21억? 예, 엄청난 양이네. 그쵸. 공모가잖아. 공모가에 21억치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렇지. 있는 거죠. 공모가 지금 그거 예. 못해서 환장 났는데 예. 시중에서는. 돈이 이제 5억밖에 없으면 이제 5억치만 청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21억이 있으면 21억 다 청약하면 되는 거죠. 밖에서 못해서 난린데. 밖에서 못해서 난리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직원들이다 보니까 21억까지 없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청약 그 미달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30%대 정도 미달이 발생을 그러니까 했고요. 21억 하라 그러면은 21억 현금으로 들고 있는 사람은 없죠. 거의 월급쟁이 중에서는 없겠죠. 그렇죠. 뭐 부동산이라도 팔고 싶은 심정이지만 당장 이게 매각 대금을 바로 땡길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집 팔아서 주식 산다라는 얘기가 적확하게 들어맞네요. 할 수만 있다면 이럴 때는 부동산 다 팔아야죠. 집 팔아서 다 팔아서 들어가야죠. 다 팔아서. 네, 저희 상당히 공격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네. 네, 집 팔아서 이건 진짜 집 팔아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 네. 그리고 1인당 이제 우리사주 배정 주식을 이때까지 보면은 SK 바이오팜이 9억 3천만 원이었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억 5천만 원. 카카오 게임즈는 1억. 하이브는 여기는 이제 빅히트 여기는 5억 원 네. 정도입니다. 역대급입니다. 21억 원 주식 배정 받은 거. 그러니까. 야,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미래에셋도가 이 실권주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전액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규정에 따르면은 이거를 일정 규모 내에서는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미래에셋증권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무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에 전부 다 배정을 해서 요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14억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인당 14억 곱하기 200명 하면 얼마야? 꽤 큰 금액이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근데 이걸 전부 다 일반 투자자들한테 배정해도 뭐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어 없지. 보이긴 큰 해요. 차이는 없지. 별로. 예, 크게 아쉬워하진 않아. 너무나 보였을 거예요. 너무나 높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 근데 사실 경쟁률로 보면요. 어저께 기관 투자자 경쟁률 말씀드렸잖아요. 네. 1,800대 1이었나요? 네. 네, 엄청난 수치였는데 오늘 개인 투자자 그 청약 기록이 288대 1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물론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자금을 납입 안 하고 그냥 막 네. 지를 수 있죠. 네. 그 차이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288대 1 경쟁력을 기록했고요. 일반 청약의 청약 증거금이 80조 9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기록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의 63조 6천억이었거든요. 돈 많아요. 훨씬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돈 많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아직도 있는 것 같죠? 이거 보면. 네,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왜 또 그렇게 조급하십니까? 이게 확실히 그 신규 고객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어제 가입한 고객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수를 하거나 이제 뭐 만약에 이틀 전에 가입한 고객은 어제부터 매수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오늘 장 빠져버리면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또 이게 좀 심리적으로 좀 슬퍼요. 그렇지. 네. 뭐 신규 고객이 없이 이제 예전에 가입한 고객만 있으면은 사실 이때까지 수익이 많이 쌓여 있는 올랐으니까 거 있으니까 4월에 뭐 조금 빠져도 괜찮은데 네,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이게 당장 지금 가입한 고객은 이제 당장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좀 슬프더라고요. 근데 뭐 길게 보시자고요. 네. 네. 뭐 길게 하루 봐야죠. 이틀 뭐 할 거 아니고 평생 할 건데. 네. 네. 평생 하실 거잖아요. 이 업. 그럼요. 이 업의 장점이 80세 넘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걸.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지. 90세까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거든. 그렇죠. 네. 어떤 직업이 90세까지 해? 그러게요. 그렇죠. 교수도 정년퇴직 있는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계열사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노바백스와 이제 백신 판권 계약 체결을 했었거든요. 네. 요거 때문에 주가가 오늘 한 8%나 하락을 했습니다. 예, 미국 노바백스와 체결한 백신 판권 계약이 단연간의 계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년짜리였다라고 합니다. 단가 등의 계약 조건 역시 해마다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 이제 알려진 거고요. 업계에서는 이 노바백스 백신의 시장 가격이 이제 회분당 16에서 한 22달러 정도 됐는데 이거를 감안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대 9,800억 원의 연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IPO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네. 근데 이제 계약 불확실성 1년 단위다 이런 사실이 이제 늦게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나왔는데요. 한 펀드 매니저의 인터뷰에 따르면 여러 차례 기업 설명회에 참가를 했지만 계약 기간이 1년이란 사실은 접하지 못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당장 내년 이후에 백신 재계약이 안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수천억에 달하는 이 매출이 갑자기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측은 이제 계약 비밀 유지 조항 때문에 밝힐 수 없었다라고 해명은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IPO 과정에서 투자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사안이었으면 투자 설명서에 미리 알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어서 좀 논란이 있습니다. 매년 새로 하시면 되겠네요. 매년 새로를 하면 좋죠. 네. 그렇죠. 그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죠. 앞으로 1년 남은 게 문제네. 그 기간까지. 그렇죠. 새로 할 때까지. 네, 1, 2년 후에도 과연 지속이 될지는 근데 뭐 봐야죠. 없어져야지 내년에는 쓸 일이. 그게 좋겠죠. 그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거 계약하면 되잖아. 다른 것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장은 빠졌지만 그래도 오른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LG화학은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7%나 올랐습니다. 유진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 130만 원 유지를 했고요. 현대차에서는 140만 원 제시했고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126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곳은 BNK 투자증권의 150만 원이고요. 주요 화학 제품이 이제 ABS, PVC, MB라텍스, 네. BPA, PE 등이었는데 이게 초호황이 지속이 되면서 실적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한 500%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대폭 상회하는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건설주 중에서도 서프라이즈 기록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우건설 많이 올랐죠? 네, 대우건설 오늘 7% 올랐습니다. 네. 예, 영업이익이 2,294억 원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1,500억 원이었습니다. 2,300억 원 냈으니까 훨씬 800억 정도 뛰어넘었습니다. 더. 네. 그리고 삼성물산도 1분기 영업이익 3,000억 발표를 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수치고 컨센서스는 2,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설은 해외 수주만 안 하면 잘 벌어요. 국내만 해서는. 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감도 많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LH가 있으니까. 공급을 안 해줬는데 그 논란 LH가 네. 이제 LH가 공급을 하겠죠. 근데 이제 물론 시차는 있겠지 그렇게 되면 LH가 공급을 해주면 다시 좋아지긴 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건설주 수익이 많이 났으니 ETF는 고민 좀 해볼 단계에 들어가고 있네요. 리밸런싱이 좀 필요합니다. 네, 많이 먹었으니까 수익이 엄청 났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뭐 건설 ETF뿐만 아니라 은행, 뭐 증권, 또 방송통신
ETF, 네. 네, 건설 ETF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분배락일이었어요. 네. 이거는 참고 IFP 고객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은행, 코덱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3.55%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네. 겁니다. 더 싸게 사셨다면 더 퍼센트가 높겠죠. 그리고 코덱스 증권은 3.3%, 코덱스 건설은 0.8%, 네. 타이거 방송통신은 2.1%. 네. 그리고 이거 네 이렇게 이제 분배락일이어서 네. 오늘 주가가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 뭐 배당 받으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ETF도 같습니다. 배당이 나오는 거예요? ETF도 나오죠. 분배금이라는 명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ETF에서 받은 배당금을 분배해 주는구나. 네. 배당 받은 걸 분배해 주는 거야. 예, 1년에 한 번씩 이제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5월 4일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오스틴팹 피해액을 공개를 했습니다. 3천억에서 4천억이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오늘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오스틴팹 정전으로 웨이퍼 피해는 총 7만 1,000장 정도라고 하고요. 금액으로 3, 4천억이었습니다. 네. 그 1분기의 영업이익이 9조 4천억 정도 발표를 했는데 반도체 부분은 반도체 호황에도 불구하고 3조 3,700억 원에 그쳤는데 아마 오스틴 피해액이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3, 4천억으로 끝날까요? 그 이외에 그 고객사들한테 납품 지연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배상도 근데 해줘야 이거는 될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내가 천지개벽이었는데 이걸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천재지변? 그렇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자꾸 천지개벽 얘기를 해가지고. 네, 천재지변이니까 양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IM 사업부가 되게 발군을 했고 1분기 삼성전자 실적에서는 오히려 발군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반도체는 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충분히 모두에 한 3분간 시간을 써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술 유튜버인 가젯서울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가젯서울은 정말 가젯서울의 유튜브는 진짜 완성도가 높아. 난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 난 이런 유튜브는 진짜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를 만들 때 너무 애를 많이 써서 만드니까 한 달에 한 2개밖에 안 올라와.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퀄리티가 너무 좋잖아요. 퀄리티 완전 짱이고 내가 만나면 꼭 먹을 거 사주거든요. 한 1년에 한두 번 만나는데 여기 모시려고 했는데 안 와. 그래서 그냥 양해해 주기로 했고 그냥 만나서 밥이나 사주려고. 근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얘기해. 이거 증권회사 직원보다 애널리스트보다 어떻게 저렇게 분석을 잘하지 할 정도로 잘하는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갤럭시 S를 1분기에 뿌린 거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가 폴더인데 폴더블에서 과연 성공을 한다면 삼성전자 IM 사업부는 제2의 부흥기를 맞게 되는 거고 그걸 못하게 될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요즘에 주가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도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이제 4월에 일부 공장을 잠깐 쉬었잖아요. 네. 5월에도 좀 쉴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생산은 5월 달에 한 4만 대 정도 수준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감산을 할 예정입니다. 울산, 아산, 전주 공장에서 감산할 것으로 보이고요. 울산 공장에서는 주로 제네시스, 아이오닉 5, 코나, 스타리아, 팰리세이드, 산타페 등 주요 차종을 생산을 하는데요. 이 울산 공장의 감산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합니다. 잘 팔리는데 이러면 어떡하나. 그러게요. 이 수요는 굉장히 받쳐주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참 안타깝네. 네, 이로 인해서 내수 판매량 영향은 뭐 일정 수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은 이제 큰일 났네. 전기차도 못 만들 텐데 아직.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쟤는 다 잘라 먹을 텐데. 테슬라가 가져간다는 보조금 다 잘라 네, 먹을 그쵸. 텐데. 그러게요. 보조금을 지금 테슬라가 빨리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10,000대 출하하겠다고 지금 뿌렸어요. 국내에 10,000대 뿌린다고 우리 예, 뉴스 전달했지 평택강 통해서 들어오겠죠 이제. 그럼 다 잘라 먹는 거야 그거. 완제품이 들어오면 다 잘라 먹는 그 중에 거지. 하나 각도기님 거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지금. 예약자 중에 한 명이시죠. 많이 기다려야 되시려나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시절 때 체결했던 중국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미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무역 대표부 대표인 캐서린 타이가 중국이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을 어느 정도 지키는지 확인 중이다라고 하고요. 중국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부분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체결을 했던 이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이 2021년까지 미국 제품 구매를 최소 2천억 달러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대두 같은 거, 네, 항공기. 이에 대한 대가로 중국 상품 고율과세 부과를 보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조사 결과 안 했지 다. 당연히 미달했지만 그건 알고 있겠죠. 네. 근데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보복을 한다면 다시 또 이 재점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각보다 이쪽에 세게 할 것 같진 않고 계속 저격만 할 것 같아. 반도체나 기술 이런 쪽으로. 하회에 잡는 거 보세요. 예,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오늘 뭐 힘드셨지만 내 기업들을 떨어졌다고 팔 회사 아니면 그냥 갖고 가면 되죠, 뭐. 네, 오늘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시장이 뭐 1% 넘게 빠졌던 시간이 있었는데 뭐 다시 쭉 올라와서 플러스 전환했다가 다시 또 다시 빠지고 또 빠졌죠. 변동성이 컸습니다 오늘 하루. 네. 아 아침에 진짜 얼굴에 노래지더라고. 이건 뭐지? 꿈사리가 사나웠었나? 막 이러면서. 네. 저희도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괜찮은 회사면 그냥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싸게 살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럴 수도 마음 있고요. 편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